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4차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1학년 때 했던 것이지만 오늘 하는 것은 좀 2학년 때 새롭게 나오는 것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부가가치세 교과서 148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기초 개념. 그러니까 오늘 학습 목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란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뭔진 정확히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랬죠? 자, 그 그림을 한번 보면 그림에서 아들, 딸,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되나요? 뒷모습이라 엄마인지 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세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아빠 앞에는 그 영수증, 빌지, 계산 음식값이 써 있는 그 계산서가 있죠. 근데 거기 웨이터가 와서 음식값은 5만 원입니다. 결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여기 VAT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VAT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5만 원 속에 부가가치 세금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자, 부가가치세 포함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포함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아닌지를 꼭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 무엇이냐 봅시다. 부가가치세 개요. 자, 우선 두 줄을 읽어보면 구매자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구매자는 뭐야? 상품을 사는 사람이 구매자죠. 파는 사람은 판매자. 그쵸? 구매자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뭐를 부담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 말은 뭐야? 상품을 구입할 때 모두 낸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같이 낸다는 거죠. 누구한테? 상품 판매자는 물건을 팔 때 방금 윗줄에서 말한 구매자가 그 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냥 쓱 알고 넘어갑시다. 계속 반복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 아직은 읽다가 이제 의미가 이제 슬금슬금 알아질 거예요. 자, 1번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 자, 부가가치세 끝에 세는 뭐야? 세금이란 뜻이죠. 소득세 뭐겠어요?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 여러분 부자들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상속이라고 하죠. 끝에 상속에 대해 세금 내는 건 상속세. 자, 회사가 내는 세금은 법인세. 자,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겠어요?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바로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그럼 부가가치란 뭐냐? 요거 두 단어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부가와 가치. 가치는 어떤 값을 얘기하겠죠. 어떤 고유한 무엇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자, 그게 부가가 되었다. 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재화는 눈에 보이는 상품, 용역은 서비스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제공하는 것. 자,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증가분.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됐단 말을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부가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뭔가 유통되는 단계에서 가치가 늘어난 것. 예를 들면 빵가게 사장님이 빵을 팔아. 처음부터 빵이었어요? 그 사람은 밀가루를 사들여서 그게 빵을 만드는 거죠. 밀가루를 50원어치 사갖고 와서 그게 200원짜리 빵이 돼서 나간다. 그러면 50원짜리 밀가루가 200원이 된 빵이 되었으니까 얼만큼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150원만큼 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 150원만큼을 부가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가 증가가 시킨 가치를 의미한다. 또 구체적으로 매출액에서 원재료를 차감한 금액.
자, 이렇게 뭐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우리는 그 빵가게 예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50원짜리 밀가루를 200원의 빵이 되어서 판다. 이때 150원만큼 가치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과된 150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150원에 대해서 15원, 10%인 15원을 부과하는 부가가치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 자, 반복해서 또 나오죠. 부가가치세의 뜻. 사업자가 생산 유통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 자,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자, 그게 최종 소비자예요. 여러분이 콜라를 500원짜리를 사 먹었잖아? 그러면 그 중에 50원은 부가가치세를 자기도 모르게 낸 거야. 나는 분명히 콜라 값인 줄 알고 냈는데 그 속에 10%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있었어. 못 느꼈지만,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그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부담했다는 뜻을 가진 담세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담세자가 누구야? 최종 소비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자는 담세자와 달라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는 사람은 누구야? 그 콜라를 판 사업자죠. 그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 내 주머니 콜라를 사 먹은 사람이 낸 세금을 누가 가지고 있어? 콜라를 판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한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자, 소득세, 증여세 이런 거는 직접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접세인데, 이렇게 세금을 진짜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의의. 그러면 선생님은 아까 빵이나 콜라를 얘기할 때 한 단계로 얘기했어요. 만든 사람과 사간 사람. 근데 진짜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 공장에서 바로 우리가 사요? 아니면 유통 단계가 있어? 그쵸? 유통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제조업자, 두 번째 그 물건을 많이 사서 중간에서 유통하는 도매상, 도매상에서 그걸 사다가 파는 소매상,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소매상, 그거를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 이렇게 네 단계로 유통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제조업자, 매입, 매출, 부가가치, 납부세액 이렇게 왼쪽에 단계가 있죠. 자, 이걸 다 복잡해 보니까 다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흐름만 이해합시다. 자, 공장에서 제일 먼저 전 단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원이죠. 영원, 아무런 가치가 없던 무엇을 가지고 200원에 220원에 팔았어. 도매상한테. 그때 220원에 팔았을 때 이 도매상은 220원을 물건값인 줄 알고 사갔지만 알고 보니까 물건값은 200원이고 20원은 뭐였다는 거야? 부가 가치 세죠. 그러면 아까 0에서 그 가치가 200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200원만큼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20원은 세금이고 납부세액은 20원. 알겠죠? 도매상이 220원을 내고 가져갔는데 가치가 증가한 건 200원. 그 중에서 10% 세금은 납부세액은 20원. 그래서 도매상이 220원에 사갔어요. 그랬는데 소매상이 550원에 사갔네. 알고 보니까 500원은 물건값, 50원은 세금. 자, 그랬더니 200원짜리가 500원짜리 물건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얼만큼 더 늘어났어? 300원만큼 가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가치가 늘어난 부가가치는 300원인데 그 중에서 세금은 30원만큼 늘어난 거야. 소매상에서 얼마? 800원. 물건값 800원, 세금 80원, 880원에 누가 사갔어요? 소비자가 사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걸 콜라라고 쳤을 때 콜라를 880원에 사갔는데 알고 보니까 80원은 뭐였다? 부가가치세였다. 근데 이 담세자 소비자가 세금을 80원 부담했는데 그 80원은 맨 밑에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나라에, 국가에 내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어? 소매상이 30원 보관하고 있고 도매상이 30원 보관하고 있고 처음에 그 제조업자가 20원 보관하고 있죠. 그 80원은 누가 부담한 거야? 이 콜라 사 먹은 아줌마가
낸 돈이죠, 소비자가. 그래서 담세자는 소비자다. 납세 의무자는 제조업자, 소매상, 도매상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의 뜻. 자,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르며 단일 비율세율 10%를 적용한다. 뭐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 그냥 10%다. 여태 선생님 설명하면서 10%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세액 계산이 간편합니다. 밑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죠. 아까 뭐였어? 880원에서 550원을 빼니까 30원, 550원에서 330원을 빼니까 20원, 뭐 이런 식이었죠? 그 얘기예요. 계산 다 몰라도 됩니다. 만나서 또 할 거예요. 자, 10%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국세.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하다, 과세하다. 그 주체, 누가 과세하느냐? 국가가 과세한다. 세금을 내세요 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다? 국가다. 그래서 국세다. 간접세, 여태 얘기했죠?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간접세, 물세. 자, 물세는 뭐야? 담세력을 고려하잖아. 자, 재벌이 콜라를 사 먹어도 880원. 아까 그 그림을 예를 봤을 때, 아니면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콜라를 사 먹어도 880원.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내지 않죠. 그 물건을 사 먹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수입이나 재산 같은 거에다가 그냥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세, 그다음에 일반 소비세, 뭐 소비형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물건, 이건 국내에서 얘기할 때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 무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벌써 12분이죠.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부가가치세 처음 만난 날이라서 너무 어렵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쉽게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하니까 진도가 되게 빨라요. 하루에 이게 어쨌거나 선생님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교과서로는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문제를 안 풀면서 이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처음 만날 때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표를 잠깐 보면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세 의무 없음이 있어요. 우리 면세점이 물건값이 싸죠. 우리 공항에 가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야. 공항의 면세점, 엄마들이 아니면 고모, 이모, 여자들은 면세점을 다 좋아해. 왜? 다른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잖아요. 왜?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면세품이라고 하고, 면세점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물건이라 싸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사갔으니까 물건 판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예요. 면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면세라고 한다. 영세율, 면세 뭐 이렇게 나중에 또 나와요. 다음 사업자 등록. 자,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아가가 태어나면 어떻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아기가 고유 번호를 갖죠. 그걸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자도 번호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작년에 실습실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 거 첫 1번 문제에 항상 했었죠. 기억 안 나도 돼. 또 할 거니까. 어쨌거나 사업장마다 다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 사람도 이름은 같죠. 그때 주민등록번호는 다 다르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야. 가게 이름은 같을 수 있어.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달라요. 그래야지 세금을 부과할 때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줄 파란색만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하듯이 그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등록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줍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받듯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습니다. 다음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 자,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결국은 기가 1년에 기수가 몇 번이야? 2번이죠. 1기, 2기. 근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1년을 4개로 나눠요.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3개월씩 공평하게 해서 그 처음 3개월을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회계가 정말 재밌고 정말 마음에 든다, 나 적성이 맞는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세무사 그 사무실에 취업하는 친구 언니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아주 바쁘게 돌아간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합시다. 납세지는 세금을 내는 그 장소를 말하죠.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자, 자기가 어디에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동 세무서 미추홀구 세무서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주된 사업장에서 관할하는 어떤 납세지 세금을 부과하는 장소가 있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은 뭘 달아볼까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다? 이것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말고 아주 쉽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세요. 나는 오늘 수업 듣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고 쉽게 초등학교 1학년 조카한테 가르쳐 주는 마음으로 한번 쉽게 설명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